이 비겁한 보수, 비겁한 우파가 과연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시고 9분이 행방불명이라는 얘기를 아는 사람도 조차도 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국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세월호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애틋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죠. 단지 하나, 그와 같이 2017년 3월 10일 날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백주 대낮에 경찰에서 피카를 맞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경찰의 방어에 의해서 밟혀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이것을 묻고 지금의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라는 정치인들, 우파라는 지식인들, 우파라는 농객들이 과연 이 한마디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대한애국당만이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된다. 또 거기에 1차 책임이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이에요. 1차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대한애국당 이 진실규명 텐트를 철거하겠다.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자가 자기 죄를 묻기 위해서 진실투쟁의 텐트를 걷어치우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구제석방본부는 믿을 것이 애국 국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겁한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우파 지식인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걱정하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만 믿고 텐트를 친 겁니다. 이 2017년 3월 10일의 진실을 덮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죽음에도 진상규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화문 텐트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이고, 광화문 텐트 투쟁은 그야말로 인륜의 보편타당한 인권에 대한 투쟁이다. 이러한 광화문 투쟁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인권 투쟁,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을 알려야 됩니다. 모든 홍보 방법을 다 찾아서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 백주 대낮에 5분이 돌아가시죠. 경찰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고, 경찰 한 사람 사과문 낸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이걸 되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단을 낳은 날입니다. 이 싸움, 이 투쟁을, 이 진실을 밝히고 나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왜 그분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도 2년 동안 묻혀 있었던지, 그 묻혀버린 장본인들이 누군지 그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 자유한국당 내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못 낸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이제는 이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열사분들, 5분의 열사분, 또 행방불명되신 분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명예회복도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됩니다. 책임자 처벌의
책임자가 박원순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 진실 규명을 본인이 덮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민대책본부는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고 최소한의 인륜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텐트를 쳐서 세월호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 집행의 문제는 세월호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열사분들에 대한 진실 규명 투쟁이에요. 이것은 정의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 또 외국 국민들께서 이 광화문 텐트 투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공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 오늘 새벽에 내려갔다가 방금 이제 도착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듣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압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덮는다 하더라도 그 죄값은 더 커진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북 동지들께서 밤을 새워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고 또 외국 유튜브 분들이 한치라도 틈을 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밤을 새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 국민들이 이제는 대한애국당의 이 투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투쟁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쟁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통성 없음을 밝히는 그러한 투쟁이 되기를 당대표로서 적극 투쟁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 대국장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서울시에서 그런 철거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선례에 따라서 서울시에는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장이 2017년 3월 10일 5 열사분의 죽음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1차적인 책임자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조사를 받아야 될 책임자고 처벌을 받아야 될 책임자가 자기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이러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보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 광화문 광장이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을 5년간 지켜본 거예요. 5년간 지켜본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좌우를 떠나서 광장은 국민의 것이고 서울 시민의 것이다. 특히 광화문 광주는 전체 5천만 국민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위대한 우리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모신 광장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파의 광장이 아닙니다. 광장을 진실 규명과 동시에 광장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된다. 법적 투쟁과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물리면은 광화문 전체가 3월 10일 애국열사 진상규명 텐트로 가득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희생자가 벌어질 수가 있다. 희생자가 벌어졌을 때 3월 10일 희생자 열사분들의 1차적인 책임
박원순이가 자기 죄를 덮기 위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법적인 심판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의 무대 수방 공동 대표 헌정합니다. 오늘 참 주님 오신 날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실이 암담합니다. 여느 5월 같으면은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서 부처님의 자비 강령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온 누리에 비쳐서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부처님의 자비 마음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사기 탄핵을 당했어요. 더욱이나 지금 인권 탄압적인 유검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니까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 저희 당원들 중에 불자분들하고 경남 산청에 있는 심적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우리의 석방 복권을 기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는 길에 또 우리 동지들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철야로 이 현장을 지키는 곳에 왔는데 정말 4.19 이후에 평화 시위 현장에서 무고한 우리 국민이 5번이나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들 지금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날 그 돌아가신 분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북한 김일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 구한다는 신념으로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탄핵되는 그 현장을 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여러와 같이 헌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민들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5분이나 현장에서 순직하시고 19분이 병원으로 구송을 가는 정말 4.19 이후에 가장 참담한 시민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지금까지 한 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책임자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대한애국당 조은진 대표께서 국회에서 몇 차례나 경찰청장과 관계관들에게 질의하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에다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쳤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거를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서 내일 오후 8시까지 철거하라는 개고장을 2차례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우리 동지들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초라들 투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침묵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애국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선반 천만 서명 운동본부 그 운동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자유스러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법을 지키기에 나온 이 시대의 어려운 어병들입니다. 국회 기대할 거 없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 언론에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키는 기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투쟁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저 사람들 왜 저기서 또 저러나 하고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세월호 물론 안 됐죠. 검적 같은 자신들 정말 이런 부모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저기 3년이 넘게 저기서 텐트를 치고 불법 점거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그대로 방조 내지 묵인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철거한다길래 저는 참 이제 그래도 이제 말끔히 정리되고 이제 광화문 광장도 제 모습을 찾는구나 했던지 와 보니까 저기 한번 보십시오. 무슨 추모공원이라 아주 합법적으로 이제 이상한 가구물을 지어주는 이런 행태를 취합니다. 이런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3월 10일 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가하다가 순재하신 어려운 열사분들에 대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언론이고 어디고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서울 시민에게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에게 그 진상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이곳은 불법으로 해서 내일 8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례하고 정말 불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함께 합시다. 지켜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외롭고 어려운 투쟁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날은 우리 흑평안 천만 인구들 소방본부의 정동 대표님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국민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론방송은 꽁꽁 감췄습니다. 책임져야 될 박원순 시장과 당시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언론방송을 통제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2년 전 국감을 통해서 소방청에 의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현장에서 있었던 저희들의 증언입니다. 이 내용이 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닌 거예요.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5분이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시고 병원에 이송된 분 중에 1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9분 의식불명으로 하셨던 9분에 대한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소방청의 자료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방청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투쟁을, 그래서 우리가 진실 투쟁이고 정의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 투쟁을 끝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원순 시장한테 경고합니다. 물리력으로 이 텐트를 철거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물리력으로 이 텐트를 철거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면은 2017년 3월 10일에 또 다른 2019년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당직자들도 계속 여기 텐트에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당직자들은 교대로 계속 지금 계시죠. 우리 당 사무총장님이나 부총장님, 또 실장님들, 또 각 당직자분들이 교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애국 국민들이, 또 애국 동지들이 내일은 좀 많이 나오셔서 아예 텐트에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투쟁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진실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걸 밝혀야 됩니다. 대한애국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소방청의 자료에 의한 주장이고, 허평한 장군님과 저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있었고, 그 동영상을 국감에서 제가 틀었어요. 우리가 그날 있었던 그 현장의 생생한 동영상과 사진을 준비해서 여기에서 동영상도 틀고 사진도 전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인데도 이틀 동안 이렇게 텐트 현장을 지켜주는 애국 동기들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500만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2년 전 침묵해버리고 지금까지 침묵하는 비겁한 정치인들, 비겁한 지식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돌아가신 5분의 진실을 이렇게 묻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에 저항하고 잘못된 문재인 정권에는 불복종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